이거 대박인데? 테슬라 주가가 이래서 떨어지고 있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기아차가 EV6의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CV라고 불렀던 바로 그 차. 정말 미래적으로 생겼던데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기능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놀라운 건 이름이죠. 이름이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코드명으로만 불려졌었는데 왜 그렇게 감춰왔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5를 내놨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오닉5란 이름이 우리에게 널리 인식으로 딱 박혔을 때, 그때 야, 우리는 하나 위야, 우리는 6야 6, 이런 식으로 내놓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 야, 이거 기아차 마케팅 너무 살벌한데요. 만약에 이거 6인 거 먼저 알렸으면 아이오닉이 우린 7이야 이렇게 가나?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바꾸는 거, 물론 초기에는 EV5도 고려했을 것 같은데 이 EV6라고 하니까 아이오닉5보다 약간 윗모델로 보여요. 가만있자. 그러면 가격도 약간 위... 네, 기아차가 요즘 이런 거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강하게 한다, 이런 거죠. 요번에 나왔던 K8, 이것도 그랜저보다 약간 위, 소렌토도 산타페보다 약간 위,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기아차한테 조금씩 더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현대차가 해외 시장에서 저렴한 자동차란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고급차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더 받을 수가 없어. 근데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무색무취의 브랜드예요.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비싸게 포지셔닝해서 이 브랜드를 현대차 그리고 제네시스 요 사이에 집어넣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9, 모하비, 스팅어 같이 이런 제네시스급의 자동차들, 이거를 굳이 기아차의 서브 브랜드 없이 그냥 기아로 팔겠다는 건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기아차에서 앞서서 EV1에서 EV9까지 이렇게 내놓는다고 했는데요. 여기 엠블럼들이 올라온 걸 쫙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거 보니까 EV6가 EV5보다 훨씬 예쁘게 보이는데? 약간 차체 윤곽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5는 그냥 페이크였나? 약간 처음부터 6를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 골치 아프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일단 차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외관이 어떻게 보면 해치백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치가 맞긴 맞지. 해치 맞긴 맞는데 SUV를 해치백이라고 하진 않잖아. 지금 이 휠 베이스가 3m나 되거든요. 3m 되는 차는 펠리세이드보다 큰 거잖아요. 그리고 높이도 결코 낮지 않아요. 여기 바닥을 흐리게 해서 높이를 가늠할 수 없도록 디자인을 해놨는데 이 높이가 대략 SUV 같은 높이에요. 기아에서도 이 EV6를 SUV 형태로 디자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거대한 느낌의 자동차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겁니다. 여기 다른 해치백차 기아 시드를 한번 겹쳐서 놔볼까요? 네, 휠베이스 맞춰서 이렇게 놓으면 네, 엄청나게 큰 차예요. 사실 이런 차급은 해치백도 아니고 SUV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포츠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장르를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모를 정도입니다.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A필러가 지금 엄청나게 누워있어요. 굉장히 샤프한 라인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벨트 라인을 또 높였어. 그래서 디에로라고 하는 창문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굉장히 길고 날렵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스포츠카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덩치는 이만한데 스포츠카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네, 일단 정면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살펴보면 깜빡이 그리고 헤드램프가 지금 시퀀설 타입으로 들어옵니다. 테일램프도 시퀀설 타입으로 이렇게, 이거 멋져요. 약간 웰컴 램프가 이렇게 켜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 굉장히 멋지죠. 자동차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아우디가 이런 거 잘하죠. 아우디가 조명회사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 현대기아도 조금씩 헤드램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기아차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DRL이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전자 픽셀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무빙 라이트 패턴을 적용했다. 픽셀, 또 픽셀이야. 왜 이렇게 픽셀들 좋아하세요들. 아이고 참.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우디에서 영감받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우디가 해서 따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거 뭐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DRL을 이렇게 시퀀설로 켜지게 하는 자동차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G90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램프가 이렇게 스르륵 켜지는 게 아예 없는 거지. 왜 없냐?
이게 시퀀설로 켜지는 게 말이 쉽지 사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램프마다 각각의 스위치를 따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스위치마다 각각 차례대로 켜지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가 비용이 훨씬 더 증가되는 거지. 그리고 고장 요소도 훨씬 더 증가되니까 내구성을 훨씬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 물론 IT 쪽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자동차 쪽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걸로 다양한 걸 할 수 있겠죠. 반짝반짝하면서 뭐 웰컴을 해준다거나 뭐 등등등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 모델 X의 이스터 에그처럼 이렇게 몇 개를 누르면 이게 뭐 빰빰빰빰 하면서 뭐 불이 켜진다거나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범퍼 쪽이 약간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조금만 밝기를 조절해 보면 이거 뭐 람보르기니입니까? 진심? 아니 이게 뭔가 사진이 좀 잘못된 거지 싶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왜 굳이 이런 차에 이렇게 아래쪽에 에어댐을 이렇게까지 크게 잡았죠?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루스 앞부분에 이렇게 에어댐을 막 만들잖아요. 아니 그런 디자인을 여기다 붙였다고? 예쁜 건 모르겠어.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과격해요. 보행자 안전은 어떤 식으로 통과했는지도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본인 라인도 지금 굉장히 솟구쳐 있죠. 그리고 본인 라인이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길게 왔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운전석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이 파워 벌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렇게 톡 튀어나와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운전석에 앉았을 때 내가 특별한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포르쉐라든지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이런 걸 운전하게 되면 앞에 이렇게 뭔가가 보이거든.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포르쉐를 몰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강조해주고 있네요. 네, 전체적인 라인은 굉장히 둥글게,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진 게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드네요. 너무 꼬부라져 있어. 우리 클래식한 자동차의 디자인들을 보면 이 후드를 굉장히 길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도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을 꽤 많이 갖고 있어서 이 후드가 굉장히 직선적이죠. 특히나 전기차 하다 보면 후드를 굳이 길게 뻗을 필요가 없고 볼록하게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고, 그냥 운전석 부분을 앞유리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내서 운전석을 앞으로 진출시키면 되는데 굳이 캡 포워드를 안 하고 캡 백워드를 했어요. 그래서 앞이 이렇게 꼬부라지는 게 그냥 나타나도록 굳이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왜? 이 캐빈을 앞으로 만들수록 점점 더 실용적인 자동차로 보이고요. 캐빈을 뒤쪽으로, 그러니까 A필러 시작점을 계속 뒤쪽으로 밀수록 차가 더 스포티한 자동차로 보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클래식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뒤로 이렇게 밀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본인 라인도 볼록하게 만들 필요 없고 그냥 내리 꽂아도 되는데 굳이 이걸 볼록하게 만든 건 아마도 자동차의 존재감을 더 높이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모하비나 이런 차들 보면 그 후드가 굉장히 길게 가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굳이 전기차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지 않겠다, 그냥 디자인을 위해서 그냥 이걸 살려놓겠다 라는 의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굽어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요. 후드 아래쪽에 수납 공간을 더 많이 넣어놓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굽히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그만큼 커지니까 그 공간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굽혀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아이오닉 5에서 이 후드 안에 공간이 굉장히 작은데 그게 어쩌면 처음 아이오닉 5를 설계할 때 그 안에 트렁크를 넣겠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다가 마지막에 거기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까 거기 너무 좁은 공간이 생긴 것 같은데, 얘는 아마 처음 설계부터 트렁크를 꼭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트렁크 공간이 아이오닉보다는 훨씬 더 넓을 걸로 예상되네요. 후드가 너무 짧게 보인다? 그렇게 느끼겠구나. 전기차다 보니까 불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사실 저 부분이. 근데 저 부분을 조금 더 존재감 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길게 뽑아서 꺾은 거구나. 만약에 이걸 이렇게 둥글리지 않고 이걸 직선으로 뽑았으면 그냥 후드 없는 차가 돼. 그럼 MPV로 보여요. 그래서 그 MPV로 보이는 걸 막고자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서 꺾었네요. 전기차를 디자인할 때는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측면부를 조금 더 보면요, 뒷부분, 앞부분 이렇게 보내왔는데 저희가 합쳐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진작에 합쳐서 보내시지 왜 이걸 따로따로 보내셨디야? 참. 네, 뒷부분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해보면요, 예전 같으면 그냥 현대차, 기아차가 항상 밝기를 조절해서 약간 어둡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밝기 조절해보면 다 보여. 근데 요번에는 밝기를 조절하고
거기 어두운 부분을 굳이 검정색으로 다 칠해서 보내셨어.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밝기를 조절해 보니까 몇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일단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 타입이 아니네요. 그냥 미러 형태의 사이드 미러를 채택하고 있고요. 카메라까지 겸하는 건가요? 후측방을 어쨌든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손잡이가 살짝 보이는데 여기 도어하고 높이를 딱 맞추는 이런 히든 타입 손잡이를 갖고 있고요. 당연히 팝업식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손잡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네. 클래딩이 이렇게 쭉 둘러서 있는데 이 클래딩을 뚫고 크롬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K8에서 봤던 그런 크롬 라인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 이 테일 램프가 그걸 받아서 그대로 받아서 이쪽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굉장히 산뜻한 라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그런 라인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라인이 크롬에서 램프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단순하게 디자인 요소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능적으로도 역할을 합니다.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크롬의 아래쪽은 플라스틱으로 바꿔 끼울 수 있는 부품이에요. 만약에 이게 철판이었다면 여기 돌이 튀기 때문에 여기에 PPF 같은 걸 붙이게 됩니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붙여서 나와요. 안 그러면 거기 돌이 튀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까지기 쉬운 부분이고, 만약에 까지게 되면 그걸 수리하는데 비용도 들고 굉장히 도색을 맞추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아래쪽을 플라스틱 부품으로 해서 만약에 긁히게 되더라도 그 부분을 갈아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적인 부분이죠. 네, 휠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보통 EV 휠이나 하이브리드 휠 같은 경우는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지기 십상인데, 이 차의 휠은 굳이 공기역학 휠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의 휠, 그 중에서도 스포츠카의 휠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거, A필러 부분 완전히 블랙이고요. 측면에 보면 크롬이 전혀 없어요. 크롬이 오로지 이 아래쪽에 있는 요 몰딩, 요거 하나만 크롬이고 나머지는 크롬을 다 딜리트 해놨네요. 요즘 크롬 딜리트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크롬이 없는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면에도 아마 몇 가지 부분 액센트만 크롬으로 넣고 나머지는 그냥 완전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일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의 리어 스포일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덮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덮개가 해치백 같은 자동차, SUV 같은 자동차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약간 숙여지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하나의 캐릭터 라인으로 쭉 뻗었어요. 이 천장 전체가 플로팅으로 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뒤로 쭉 뻗으니까 천장이 더 길어 보이고 더 날렵해 보이는 거죠.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차 타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이 세단의 뒷좌석에 앉으면 항상 머리 공간이 부족해지거나 루프가 빨리 꺾여 내려오는 패스트백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해서 너무 불편한데, 근데 얘는 뒤로 선을 쭉 뻗어서 이 승객석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넉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한 게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살짝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게 그랜저 같은데? 약간 그랜저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건 저뿐인가요? 저뿐이겠지. 에이, 그랜저 아니야.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생기면 약간 시빅 같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위는 브레이크 등, 아래쪽은 깜빡이, 이렇게 해서 연결시켰더니 이게 나름대로 독창적이고 멋집니다. 브레이크 램프가 켜질 때는 시퀀설로 켜지지 않을 거예요. 브레이크는 팟 하고 켜지겠죠. 근데 처음에 자동차의 미등을 켤 때나 시동을 걸 때 그거 얼마나 본다고 그걸 굳이 시퀀설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사실 이런 쓸데없는 데다 돈 쓰는 게 럭셔리와 그렇지 않은 차의 구분점이잖아요. 그래서 럭셔리카다, 프리미엄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괜히 돈을 써. 그리고 가격이 좀 더 비싸. 요런 거 달아줬으면 이거 예감이 아주 심상치 않은데 불길해요. 지금 가격이 착하게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셨지? 깜빡이 부분이 평상시엔 그냥 크롬이야. 이게 깜빡이가 켜지면 그 크롬 부위가 불이 켜집니다. 소나타에서도 사실 이런 거 있었죠. 크롬 램프로 불이 켜지는 부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이용했습니다. 레터링도 지금 굉장히 예쁘죠. 지금 EV6 요게 기아 엠블럼의 레터링하고 요 레터링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요 레터링 보면서 저희가 항상 비웃었잖아요. 야, 이거 어디 문방구에서 사다가 붙인 거 아니에요?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처럼 보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기아차에 정말 훌륭한 디자이너가 한 분 계시던데 김한용이라고, 한용이 형이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김한용이 원래 일 잘해. 네, 여기 타이어 정보도 살짝 보이죠? 타이어가 프리미엄 컨택트 SSR 이렇게 써 있습니다. SSR이 뭐냐?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셀프 서포팅 런플랫 타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온 어떤 차도 아직 런플랫을 끼운 차가 없거든요. 런플랫이 뭔지부터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런플랫은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주저앉지 않고 그냥 주행이 가능한 타이어를 말합니다. 보통 80km 속도까지는 그냥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그런 타이어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두 가지가 있어요.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측면을 단단하게 하는 셀프 서포팅 런플랫 타이어가 있고요. 지금 SSR 같은 경우. 그리고 셀프 실링 타이어도 있습니다. 컨티실이라고 해서 셀프 실링 타이어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마 그 기능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고 셀프 서포팅 기능만 들어있는 런플랫 타이어로 보입니다. 왜 굳이 런플랫을 끼웠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당연히 타이어가 펑크나면 그럼 너무 위험해지니까 이런 안전 요소로 이렇게 넣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런플랫 타이어는 어쩔 수 없이 타이어 옆면이 좀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를 좀 단단하게 지탱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무거워진 전기차 차체를 지탱하는데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딱딱한 타이어를 끼운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런플랫 타이어를 그동안 너무 단단하다라는 이유로 굳이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BMW는 다 런플랫으로 들어오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셨고, 반대로 BMW는 역시 샤프하고 역시 주행 감각이 좋구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이게 런플랫이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타이어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타이어의 세팅을 단단하게 했다는 건 이 차의 성격, 스포티한 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딱딱한 건 또 싫어? 그러면 우리가 55 시리즈 껴줄까? 라면서 1955R18 이게 껴져 있네요. 아마 이게 여러가지 휠 사이즈가 있을 텐데 지금 18인치 휠을 가지고서 이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편평비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편평비를 조금 더 높이고 런플랫을 껴서 이 폭을 좀 줄이면서도 자동차의 승차감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한 것 같은데, 폭이 195이기 때문에 연비는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스포티함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세팅으로 보입니다. 아이오닉은 19인치가 기본이었던 것 같은데 CV는 18인치가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뭔가 꼬였는데, 휠 사이즈 큰 거를 계속 더 멋있는 걸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반전 18인치, 이게 약간 트림이 낮아서 트림이 더 높은 게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20인치 있을 것 같아. 기아차가 지난달에 밝혔던 CEO 인베스터 데이, 요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CV의 스펙에 대해서 그날 많이 밝혀놨거든요. CV가 한 번 충전으로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요? 아이오닉은 410에서 430km 정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공식도 아니어서 어쩌면 그 이하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EV6는 무려 500km를 넘게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아이오닉5가 410에서 430인데 그것보다 90km를 더 간다고? 아니,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500km 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500km 넘는 차는 테슬라 모델 Y 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공인으로 500km 넘는다고 하면 이게 세계에서도 가장 멀리 가는 전기차 그룹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큰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4분만 충전하면 주행 가는 거리를 100km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게 아이오닉이 5분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를 100km라고 했거든요. 이걸 또 조금 차이로 4분 충전을, 우리는 4분 충전에 100km 간다. 얄밉죠, 이 정도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압도적인 게 하나 있죠.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제로백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이게 3초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이미 5.2초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속 100km까지 주행시간을 3초대? 너무 팀킬이야. 5초랑 3초는 그냥 한 2초 차이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보통 차냐 슈퍼 스포츠카냐의 차이예요. 자꾸 이렇게 내놓으시면 안 되지. 아니, 왜 자꾸 기아차 팀킬을 합니까? 네, 그러면 이 차가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기아차는 이달 말에 EV6의 온라인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를 개최하고요. 자세한 EV6의 상품 내용, 이런 것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날 저희도 당연히 보도를 할 텐데, 그거 보시려면 뭘 하셔야 되나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이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2가지, 그리고 후륜구동 모델, 사륜구동 모델, 이런 식으로 4가지의 트림 구성을 했다면 이 차는 거기 하나 더해서 퍼포먼스 트림을 하나 더 만들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낮은 트림에선 아이오닉하고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 높은 트림으로 가면
아이오닉보다 훨씬 비싼 그런 자동차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이오닉5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된다거나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내 테슬라가 훨씬 좋구만, 비교도 안 되는구만, 이런 느낌이었는데 EV6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EV6한테 따이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지금 잘 나온 것 같은데 안 되겠습니다. 이거 계약해서 EV6를 뽑아서 이게 테슬라보다 좋은지, 뭐 대등한지, 더 못한지, 이런 것들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정말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오고요. 정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데요. 저도 전기차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경쟁들이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훌륭한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 이거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주 죽을 맛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목타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히트펌프가 무조건 들어가요. 여기에는 히트펌프가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들어갑니다. 한온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네, 아무튼 히트펌프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한온 시스템이 우리 영상 나가고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 거 혹시 아세요? 내가 얼마 전에 종목 토론방에 가봤더니 한온 시스템 회사 이름을 한용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